부유한 은퇴자들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2021년 부자연구소 속에 나타난 그 필요 생활비라는 것, 그리고 생활비의 감소폭, 나아가서 노후 준비 금융 키워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부자, 그리고 대중부유층이라는 것을 부자 보고서에서는 정의하는데요. 부자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얘기하고, 대중부유층은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이 시니어인 경우에 약 80% 정도에 육박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1억이라든지 또는 10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생활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풍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일반 가구들의 평균 적정 생활비는 268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태족이라고 하죠. 이런 우리가 지금 조금 은퇴 준비를 잘했다 이런 분들은 약 308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에 비해서 대중부유층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약 420만 원, 그리고 부자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80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생활비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요. 줄이게 되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자녀 교육비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으로 지출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 폭에 있어서 대부분 한 29% 정도를 줄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자인 경우에는 얼마를 줄일까요? 마찬가지로 큰 차이 없이 약 27% 정도를 줄이게 됩니다. 물론 금액으로 보면은 420만 원에서 804만 원은 일반인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공통적이고요. 그럼 이런 생활비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재원이 만들어지느냐를 보니까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퇴직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떤 경우를 경유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이제 갑자기 불안정해지거나 또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뜻밖의 지출이 생기고 이랬을 때 그것을 쓰기 때문에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생활비가 되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냐를 살펴보니까 부자와 대중 부유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적금 및 보험, 개인연금 이것이 비중이 큽니다. 그거 외에도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본 금태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노후 준비를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라고 한 6%를 빼면은 약 94%는 노후 준비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에 비해서 일반 퇴직자들은 아예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분도 22%가 있어서 이 금융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자들의 노후 생활비 원천 1순위부터 순위를 쭉 보니까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어색하신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통한 임금소득 하나만 한 주머니만 차고 있던 것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업도 하게 되고요, 또 투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주머니를 통해서 소득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또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한쪽에 넣었을 때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해지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홍춘옥 박사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식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채권, 미국 채권 그리고 또 미국의 대형 주식 이런 식의 것, 더 나아가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거나 전쟁의 위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금이라는 자산 또는 원유와 같은 이러한 자산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국한적입니다. 예금 및 보험이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가장 크고,
대부분 80%까지 심지어 차지하고 있고, 부자인 경우에는 약 한 53%, 그리고 대중 부유층인 경우에는 76%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나머지를 해치하지만, 일반 노인들의 경우에는 80%가 부동산 자산이니까 20% 정도만 나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외에도 또 다른 금융자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주식, 채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인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연금을 따박따박 받는 부분들,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약간 줄어들고 연금 쪽이 좀 늘어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권에서 원하는 답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조금씩 변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중부유층 이상, 그러니까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있는 그래도 좀 여유로운 분들의 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후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중요한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의 얘기지만 경영학과인 학생과 경영학을 제외한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큰 예시를 드는 게 이런 단어인데요. 어느 기업을 볼 때 나는 얼마를 벌어, 매출이 얼마야에 국한된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경영이나 수치를 아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가 순이익이, 특히 순순이익이 남아, 이것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얼마가 내 손에 쥐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 후에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게 되거나 또는 유혹에 부딪히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생각하는 게, 이런 장사라면 얼마를 번대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제하고 나면 얼마가 남아 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고 얼마가 나가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져야 될 습관 중에 하나는 꼭 넷 기준에서 실제로 지출이 나가고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올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찍힌 것을 기반으로 얼마가 있고, 이런 생각이 중요한데, 이것의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는 현금 흐름이라는 캐시플로라는 중요한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가계부를 쓰시는 이제 가정에서 계신 주부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퇴직 후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다만 또 다른 차이는 월 개념으로 볼 거냐, 내가 연 개념으로 볼 거냐, 5년 개념으로 볼 거냐, 이런 식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삶의 룸과 그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생활에 익숙하신 분이지만,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연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또는 5년이나 10년 단위로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이 다분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생각해야 되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포트폴리오라는, 특히 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근저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예전에 얼마 있었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주는 충격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은퇴 후 노년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먼저 내가 먹고 자고 있고, 옛날에 의식주라 그랬지만 지금은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으로 일이 됐든 투자가 됐든 무엇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금이 흐르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현금 흐름을 만드는 평생 현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건강한 마음과 신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노후에 돈이 궁해서 또는 생활비가 빡빡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뵀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 건강하시다면, 그래서 80 넘어서까지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으시고요. 또 건강한 신체와 마음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은 조금씩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전망, 그리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축인 건강과 현금 흐름, 그리고 시간인데, 이 시간은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다 평등하게 주어지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특히 부자들의 관심은 어떤 현금 흐름의 문제를 해결했고 건강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꽂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주로 관계 자산에 대한 걱정들인데요. 내가 너무 열심히 현금 흐름과 건강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 하나를 놓쳤는데,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특히 이제 소통, 관계 자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은퇴 후에 비단 금태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을 설레는 새로운 삶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